그 시도가 성공보다 더 아름다운 영역이야. 보통은 사람들이 성공만 자꾸 머리에 담아 놓으니까 뭐 하나 성공하면 거기에 안주를 해.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무서워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해. 내 인생에 5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럼 100억은 상상도 못 해. 100억이라는 목표를 잡은 사람은 1000억이라는 상상을 못 해. 근데 성공이라는 것은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절대. 성공이라는 거는 근데 원장님은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뽑으셨죠? 기준이 없었지. 그냥 감을 믿었는데 그래서 많이 실패를 했었고, 이 책이 너무 와닿는 게 내가 생각을 한번 바꿨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어. 돈을 많이 주면 그런 사람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단한 사람을 절대 알아볼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어.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그만큼 성장해야지 그게 되는 거야. 결국 이거는 사람을 뽑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가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네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무지막지한 얘기야. 나 사람 뽑으려고, 뽑는 방법을 알려고 책을 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 언제부터 공병술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맥시멈 15명이야 15명까지는 그냥 내 혼자 역량으로 15명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15명이 넘어가잖아. 넘어갈 수도 없어. 일단 15명의 조직이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잖아. 이거는 그 조직 내에 리더십이 존재해야지 가능해져. 리더십, 스스로 배우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자,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나도 리더십이 뭔지도 몰랐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몰랐거든. 교육한다고 갖춰지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갖춰지는지 이걸 구조를 설명해. 한 명이 능력자가 되는 것도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야. 성공한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 보면 그게 전부 다 적혀 있어. 한 사람이 대단해지는 내용, 그리고 한 조직이 대단해지는 내용, 그게 막 섞여 있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지금 맞지 않는 내용들을 막 보고 있어. 정확히 그래.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거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다음 단계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나 자신만 컨트롤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한 그 능력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냐? 아니고, 회사라면 직원이 1명 생기고 2명이 생기고, 그때는 나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던 때랑 다른 일들이 벌어져. 다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춰야 되거든. 근데 자기계발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왜냐면 하나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책을 썼잖아. 그 모든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덕목들이 막 섞여 있거든. 근데 철저하게 구분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컨트롤하는 일을 할 때, 그 병원 의사라면 그건 조직이 아니야. 사실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그 조직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게 한 명이야. 한 명의 능력이야. 한 명이 대단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갈고 닦고 수련을 해야 되잖아. 그게 수신, 스스로를 반복을 통해서 능력자로 만드는 거, 그리고 스스로 감정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진 두려움, 나태함, 혹은 대부분은 두려움이야. 두려움. 어떤 걸 도전을 할 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일해.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 걱정해서. 저걸 할 수 있을까? 혹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서 뭔가를 했어. 병원을 운영하게 됐거나 혼자서 1인 사업을 이제 성공을 시켰잖아.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컨트롤 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거든. 리더십이 뭔 것 같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뭘로 발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햇살? 바람은 코트를 입게 하지만 코트를 벗게 하는 좋네. 그거 하나로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 칭찬을 느끼게 해주는 리더. 왜냐면 나이 들어서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그러면 칭찬을 잘해주면 좋은 리더일까? 결정을 사람들이 못하면 음. 누군가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좋네. 리더는 두려움 없이 남들이 망설일 때 리더도 여전히 두려울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을 내보내지 않는 거지. 조직이 두려워하지 않게 먼저 앞장서서 가고 괜찮다고 다독일 수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그리고 조직이 정직하게 꼼수 안 쓰고 갈 수 있게 조직의 도덕성도 유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구성 간에 어떤 분란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등장을 해. 최소 한 5명 되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해.
왜냐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들이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들다.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 되고 리더가 됐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감당을 못하는 거야. 2명에서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3명에서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5명에서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10명에서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직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그 매 순간이 사실은 리더의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야. 나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을 재밌게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너무 재밌는 도전이고 흥미로운 주제 아닐까? 나는 옛날부터 나를 컨트롤하는 연습은 정말 끊임없이 해왔거든. 그래서 내가 나도 컨트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랬겠지. 근데 나는 컨트롤을 할 수 있겠어. 나 자신은. 내가 놀고 싶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컨트롤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조직을 컨트롤 해보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잖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원래는 내가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의였거든. 그런 마음으로는 리더가 될 수가 없더라고.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 책을 참고를 많이 하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책을 막 읽어봐. 리더십이건 경영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 내가 경험이 없고 할 줄 모르면 배워야 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순간 나한테는 가능성이 열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이 돼야지 재가가 되고 치국이 되잖아. 그게 결국 계속 반복을 해. 내 감정 상태가 나빠졌을 때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다 무너져.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내 감정이 무너졌을 때 다시 수신으로 돌아와야 돼. 내 자신이 평온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사실은 리더의 감정을 흔드는 영역이거든. 내가 뭘 원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따라주지 않는다. 혹은 반발을 한다. 감정적으로 나온다. 내 감정도 흔들린다. 그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리더십이 조직을 컨트롤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 자꾸 다시 수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건데 최근에 느낀 건데, 이거는 한국콜마 그 회장님 동행만리 독서 경영을 했고,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경우에도 독서나 기본적인 덕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만한 리더십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안 되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역량을 바랬을 때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내가 일단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어떤 방식으로? 책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나도 책은 어떨 때 잠깐 읽는 거, 필요할 때 읽는 거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잖아. 재밌는 거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독서회 만들겠다고 했잖아. 나는 이게 조직이 다음 차원으로 가는 첫 번째 변화로 느껴졌어. 나는 누구한테 강요할 생각도 없어. 지금도 별로 없어. 근데 나 이게 너무 좋아. 책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자꾸 필요한 덕목들을 갖춰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고, 정말 별로 나는 지금도 그래. 강요할 생각도 없고.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리더가 이렇게 굽혀서 경고의 표현을 말하면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서로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내가 밀어붙일 때도 있잖아. 밀어붙일 때도 있고 강경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또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래야 된다라고 한 방향을 정해놓으면 거기 갇히는 것 같아. 그냥 나한테는 수많은 덕목이 존재해. 나한테 없는 것들은 배우면 돼. 배워서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걸 꺼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리더가 되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왜? 그 재밌는 걸 왜 포기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나? 리더가 재밌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동기부여를 하는 그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을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희열을 느껴.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계속 업데이트하고 기존 생각을 갈아엎는 그 반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껴. 나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근데 그러면 나는 바꿀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꿀까?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거든, 나한테도. 왜? 나 자신을 바꾸는데도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 근데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건 도대체 뭘까? 그냥 막 잔소리 한다고 바뀔까?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 테스트인 거야, 테스트.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할까?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근데 큰 기업을 일구고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움직인 사람이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모르는 뭘 알아서 도대체 저걸 했을까? 가르쳐만 주면 배우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하는 얘기들을 그걸 좋은 얘기로 그냥 들으면 좋은 얘기네 하고 다 넘기거든. 근데 내 삶에서 과연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다들 멈칫해. 과연 이게 진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올곧고 정직하고 올바름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문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방식으로 거기까지 갔잖아.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거기까지 간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세상에 보여줬잖아.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야. 나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게 과연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지 진짜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럼 또 질문. 개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단계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게 포기해야 되나요? 그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어. 오늘 내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인사이트, 이게 무슨 과정일까를 내가 글로 한번 적어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물이 쫙 흐르다가 가로막혀. 그럼 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계속 차올라. 계속 차오르다가 가장 낮은 부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부위를 물은 자연스럽게 발견을 해. 그 다음에 그쪽으로 흘러.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다가 계속 가로막히잖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야. 10번을 시도해서 그 가장 낮은 곳을 찾아낼 수도 있고, 물은 1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그 작업을 한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그 댐을 넘을 수 없을지언정 물이 멈추는 거 봤어? 끝까지 하잖아. 차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 시도만이 그 차오른다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넘치게 돼 있어. 길을 찾아내게 돼 있어. 근데 차오르는 과정에서 넘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야, 길이 아니야. 자연이나 성장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냥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언젠가 어딘가로 움직여. 그 시도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시도 자체가 우주의 원리고, 그 시도가 성공보다 더 아름다운 영역이야. 보통은 사람들이 성공만 자꾸 머리에 담아 놓으니까 뭐 하나 성공하면 거기에 안주를 해.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무서워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해. 내 인생에 5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럼 100억은 상상도 못 해. 100억이라는 목표를 잡은 사람은 1000억이라는 상상을 못 해. 근데 성공이라는 것은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절대. 성공이라는 거는 삶에 대해서 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태도, 그 마음먹음,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 성공을 했을 때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기로 마음먹은 거, 그걸 말하는 것 같아. 그러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 안주하지 않아.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즐거운 거지 도달했을 때 즐겁지 않아. 도달했을 때 대부분 자기 그릇이 거기까지인 사람은 거기서 끝나, 인생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인생이. 근데 그 하나의 성공 자체가 도달이 아님을 인지한 사람은 엄청 여기서 기뻐하거나 안주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 왜? 또 차오르면 그 다음은 뭘까? 궁금한 그 호기심만 남거든. 내가 내린 결론은 누군가가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 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삶의 주도권, 해결사가 돼. 해결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결하는 거랑, 그리고 한 사람이, 조직원들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랑, 조직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랑 저희 차원이 달라. 조직 자체가 사람이 모이니까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리더가 혼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직원들한테 시켜서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걸로는 성장을 못해. 그냥 누군가가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리더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리더는 최대한 자기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만드는 게임인 것 같아. 지하철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타고 다니면 1시간이 걸리는데 지하철은 50분 정도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고 요즘 지하철을 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건 진짜 후쌤 영향인데, 그 시간에 책을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 책은 읽어야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밤에 애 봐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없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 보자. 그때부터 책을 그렇게 가만히 놓고 인생에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정말 핑계일 뿐이야. 만약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러고 살면 되는 거야. 계속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왜 인생은 안 변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 사람들이 그냥 그런 핑계를 대잖아.
시간이 없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최근에 시를 하나 썼어. 시. 통찰력이 뛰어난 시야. 징징거림에 대한 시야. 읊어주세요. 징징거림. 인생이 바뀌지 않고 괴롭다고 징징거리고 있는가? 억울한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세상에 화가 나 있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찾고 있는가? 그럼 그만 징징거려라. 징징거림을 완전히 멈춰라. 징징거림을 멈췄으면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봐라. 아직도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징징거림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멈추는 순간 그 세상은 완전 장밋빛이야. 전부 다. 근데 세상 탓을 하고 정말 계속 그러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속에도 이걸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여전히 징징거림이 올라와. 누굴 탓하고 있어. 계속.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야. 유일한 방법은 그걸 멈추는 거야. 징징거림을 딱 멈추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 안 징징거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가 징징거리는 거야. 멈추겠다 마음먹었으면 그냥 멈춰. 다 멈춰. 왜 안 바뀌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불평조차도 멈춰. 그 부정적 생각, 그 징징거림 모든 걸 다 멈춰버리면 그냥 그 순간 세상이 좋아져.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좋아. 왜냐? 안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징징거리고 있는 거야. 3단 논법에 딱 걸려서 징징거릴 수 없게 만들어. 이 시를 계속 읽으면 함정에 빠져든 거지. 이 시를 알게 되면 멈출 수밖에 없어.